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루훗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 주임과 회담을 갖고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반둥고속철도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 진척에 대해 협의했으며 동부 깔리만탄주에 정비하고 있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투자도 요청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반둥고속철도 외에 조코이 대통령이 재창하고 있는 해양정책 글로벌 해양축 구상과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1대1로 간의 연계 추진, 깔리만탄 섬의 친환경 그린공업단지 개발 등의 진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루훗 장관은 신수도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조코이 대통령의 뜻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협력 사업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정주임을 인도네시아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제3차 중국 인도네시아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행사에는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 인사인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도 참석하였습니다. 왕이 위원은 양국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며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 인문, 해상 협력을 심화해 양국의 발전과 지역의 번영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친환경 경제와 식량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무역, 투자 협력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방 업무 법률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왕래를 밀접하게 하며 전략적 상호 신뢰와 민간 우호를 심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여긴다며 중국과 함께 1대1로를 건설하고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도 루훗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 업무를 잘 수행하고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다시 결실을 맺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집권 여당 투쟁민주당은 2024년 대선에서 다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면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쟁민주당 중앙위원회 간부는 투쟁민주당은 연대를 하지 않고도 대선 후보를 지명할 수 있지만 단독 후보 지명보다는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투쟁민주당이 이스라엘 선수단의 대회 참가 거부 입장을 밝힌 이후 조코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대선에서 단독 후보 지명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쟁민주당은 연정을 구성하기 전에 다른 정당의 지도자들과 비슷한 이념적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설문조사연구소의 전무이사는 이번 연정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 대한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후보 지명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투쟁민주당이 단독으로 후보를 출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단독 후보를 낼 경우 친조코이 표가 분열될 위험이 있으며 지난 10년간 투쟁민주당의 주요 유권자들은 대부분 조코이 지지자였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조코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투쟁민주당의 후보가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서부 자바보고르에 위치한 리도 경제특구가 해외여행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리도 경제특구에는 테마파크, 영화 스튜디오인 무비랜드, 워터파크, 테크놀로지 파크 등 여러 관광 명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는 고급 주택, 리조트, 5성급 호텔, 골프장도 포함될 예정이며 호텔과 골프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리도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르 찌아위, 숫가붐이 유료 도로와 같은 기존 인프라가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연간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들 중 절반만이라도 국내 휴가를 선택한다면 외화를 절약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은 리도 경제특구가 운영 첫 20년 동안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환 유출을 41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리도 프로젝트는 MNC 그룹의 자회사인 MNC랜드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3조 4천억 루피아를 투자했으며 3단계에 걸쳐 완공될 예정입니다. MNC랜드는 1단계에는 총 14조 2천억 루피아가 투자되며 2단계와 3단계에는 각각 5조 8천억 루피아, 12조 루피아가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리도 경제특구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투자자나 개발자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입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 또는 20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비재정적 인센티브에는 외국인 소유권 제한 및 최대 80년 동안 유효한 토지 건축권 허가 규제 완화가 포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이 총사업비 2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도시철도 사업의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 대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자카르타 MRT 4단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유일한 잠재적 투자자라며 아직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투자자는 없으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공격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MRT 4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파트마와티에서 다만 미니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km 구간이며 10개의 역사와 차량기지 한 곳을 건설하는 총 사업비 21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입니다. 한편 삼성물산과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으로 구성한 한국컨소시엄은 앞서 작년 9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내 설계 조달 시공 입찰을 시작하고 이후 사업자 선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국컨소시엄은 자카르타 철도공단과 도시철도 4단계 사업의 계획과 건설, 운영, 자금 조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통신기업 텔콤은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인 인디홈을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인 텔콤셀과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텔콤은 이번 합병을 통해 고정 광대역과 모바일 광대역을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텔콤 부사장은 합병된 새 회사가 2027년부터 연간 6조 루피아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병된 인디홈의 가치는 58조 2,500억 루피아이며 싱가포르 통신사이자 텔콤셀의 주주인 싱텔은 이번 합병과 더불어 2조 7,100억 루피아를 투입해 신주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콤셀에 대한 텔콤의 지분은 65%에서 69.9%로 증가하고 싱텔의 지분은 35%에서 30.1%로 희석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신산업은 데이터 패키지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사용량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텔콤 사장은 이번 합병으로 회사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며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와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를 단일 상품으로 묶어 고정 광대역 및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자당 평균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병으로 텔콤셀과 인디홈의 네트워크, 인프라 및 고객 서비스 매장을 5월까지 결합할 예정이며 통합상품은 2023년 7월 1일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17m에 달하는 향유고래 한 마리가 발리의 한 해변에 떠밀려와 몇 시간 후 폐사했습니다. 해당 지역 해양수산관리는 향유고래가 발리 동쪽 해변에 떠밀려온 후 지역 주민과 함께 고래를 다시 바다로 밀어냈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다른 해변에서 다시 좌초되어 눈에 보이는 상처 없이 해안에서 죽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현재 수의사와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해 향유고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향유고래의 사체는 수일 내에 매몰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염이나 플라스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고래 고기나 신체 부위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해변을 봉쇄했습니다. 참고로 향유고래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멸종위기에 취약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술라웨시에서 향유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뱃속에 1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컵과 많은 수의 비닐봉지가 들어있어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양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GV 인도네시아는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을 담은 영화 I'm Here로 더 파이널을 4월 13일에 개봉한다고 전했습니다. I'm Here로 더 파이널은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 I'm Here로를 담은 공연 실황 영화이자 콘서트 현장에서 전하지 못했던 임영웅의 진심 어린 속마음과 인터뷰,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함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올해 3월 개봉해 사전 예매 오픈 첫날부터 예매율 1위에 등극, 개봉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박스오피스 및 실시간 예매 순위 상위에 랭크되며 누적 관객수 24만 명을 훌쩍 넘어선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투어 당시 스크린X 전용 카메라 14대를 동원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여 콘서트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출과 현장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오직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전체 관객의 약 70%를 특별관인 스크린X가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CGV 인도네시아는 일부 극장에서는 골드 클래스 특별관에서도 관람 가능하며 1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